4분 정도가 항도가 되고요. 내려올 때는 그분들도 이 버스에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이 펑크를 냈네요. 한 분은 이유가 있으셔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나이가 고령이신데 우리 신봉섭 의원님 미리 그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또 한 분이 그 펑크를 내버렸네요. 오늘 8시 50분 출발하기로 해가지고 바로 54분에 출발한 것 같습니다. 오늘 대략 일정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6시 전에 문자를 보내드렸죠. 8시 전에 그 문자 나온 그 순서대로 그 서울에서 아마 1시 반부터 식전 공연이 시작되고 본행사가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 전에 국립현충원을 방문해서 김대중 대통령님 4분 묘소를 참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출발하게 된 겁니다. 아마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나누어 주신 떡이로 우선 요기를 하시고요. 경기도의 마지막 휴게소가 죽전휴게소입니다. 서울 입구 직전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른 점심을 먹겠습니다. 아점이라고 해도 되고 점심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야지 오늘 일정을 맞출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12시에 식사를 해가지고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까지 가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차가 많이 막힐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른 점심을 먹고 현충원 참배를 하고 일산 행사 장소로 이동하는 순서로 좀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다른 공동대표님들 못 오시고 오늘 우리 최경주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님이 실은 오늘도 좀 모든 부담을 다 해주셨습니다. 전액 부담을 해주셨고요. 따로 회비 거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최경주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아주 이른 아침부터 우리 임원 여러분들, 운영위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좀 하루 종일 새벽부터 아마 광주에 귀경하신 시간이 밤 10시경이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우리 김 차장께서 설명했습니다만은 죽전휴게소에서 한 10시 좀 넘어서 아침에 점심 드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국립현충원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님 묘소 참배하고 난 후에 바로 일산 킨텍스로 이동해서 오후 2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은 아마 한 4시 한 20분 한 4시 반경이나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조수미 씨도 오고 뭐 또 김덕수 씨가 사물놀이패도 하고 뭐 그 전에 이제 공연도 하고 아마 조수미 씨는 그 중간에 아마 몇 곡 좀 보실 것 같아요. 그러고 난 4시간 반 그렇게 출발하면은 그때 저희들은 그렇게 합시다. 미리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올 줄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중앙재단에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오늘 오실 분들이 한 2,000에서 한 3,000명 정도 저희들 욕실에서 한 오늘 같은 경우는 10,000명, 20,000명 정도 와야 되는데 좀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나오실 때 킨텍스에서 차가 정체가 되기 때문에 미리 좀 끝나기 직전에 오늘 빨리 빠져나와서 오늘 귀국하는 걸로 오는 길에 적절한 이 휴게소에서 만찬하고 내려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휴게소에서 점심도 드시고 또 저녁도 드셔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참 우리 여러분들이 광전당 김대중 재단을 끌고 가시는 좀 핵심적인 우리 임원님들이고 또 위원님들이십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작년 한 해 1월부터 1년 동안 고단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 오늘 15년이 됩니다만은 대통령님에 대한 그 한국사회, 우리 민족사회 저는 가장 아주 세종대왕님의 버금가는 아주 거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어른을 참 저하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정말 감탄하고 또 어쩔 때는 목이 메이고 또 눈물이 나고 그럽니다만은 이런 거대한 거인의 세계적인 어떤 하나의 한국 현대사의 큰
큰 아주 중심의 인물이고 또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현대사회의 큰 이 평화 또 민주 인권을 상징하는 분이 딱 두 분이에요. 한 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 그리고 우리 동아시아 쪽에 김대중 대통령이신데, 일부는 그러시대요. 넬슨 만델라가 더 국제적으로 이름들이 많이 확산이 되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글쎄요, 넬슨 만델라는 이제 흑백의 영국의 지배 속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하나의 흑인의 절대적 지도자였고, 또 영국에서 약 28년 동안 감옥소에 가다 놓고 그분을 잉여의 몸으로 만들었는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죽음의 고비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단지 28년 동안 장기간 장기수였고, 또 그분이 끊임없는 어떤 이 흑백 인종의 참 투쟁 속에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영국인들, 자기들을 지배하고 탄압했던 분들을 과감하게 용서하고, 또 그분들과 같이 공동 정부를 만들어서 끌고 나갔다는 어떤 평화주의자로서는 전 세계적 추앙을 받고 박수를 좀 받아야 할 뿐입니다만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이 아마 20세기, 21세기 정치 지도자 가운데 그러한 어떤 고초를 겪었던 그런 지구상에 아마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지 않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50년 6.25 전쟁 때 동생 대신 김대현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그분과 둘이 선박 사업을 크게 하셨죠. 또 목포일보도 하셨고, 목포에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좀 몽양 용원 선생과 같이 김대중 선생이 한 기회를 같이 했어요. 정수활동을 같이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사업들을 하시다 보니까 공산 점령하에서 아주 부조아지로 몰려서 그야말로 그 처형에 바로 직전에서 아주 탈출해가지고 동생분으로 따로 이제 이렇게 잡혀가지고 있는, 탈출하다 보니까 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죽음 직전에서 아주 탈출해서 살아나셨던 게 첫 죽음의 고비였고, 두 번째는 1970년 신민당 후보로 3기임에 그때 40대 기술운동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말 기적적인 어떤 대통령 후보가 돼서 박정희와 대통령 1970년 아주 경선을 했습니다만, 그때 엄청난 부정선거죠.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이 돼서 대통령직을 정말 충실히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큰 일들을 하셨습니다만, 그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섬에서는 투표함이 막 바꿔져 나오고, 온갖 아주 경찰들 먼 사람들 다 동원돼 가지고 협박 공갈리를 하면서 아주 엄청난 조직적인 부정투표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한테 낙선하는 그런 참 뼈아픈 어떤 제도적 선거 과정에서 엄청난 아주 범죄 행위들, 이 속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참 대통령 당선 못 되시고 수많은 어떤 국민들이 참 통곡을 하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 직후에 바로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목포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전국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분이 엄청난 아주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적 신앙 추앙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목포에서 광주로 오는 중간에 나주에 지나면서 김대중 후보가 이 지원 유세를 하신다 하니까 지지자들이 막 택시로 같이 막 따라오셔, 다른 차들. 그때 뭐 차가 얼마나 있습니까? 도로가 신장로죠. 그리고 이제 공화당 소속의 사업을 하는 이 트럭 회사, 그 소속 트럭이 5.5톤 트럭이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에서 광주로 오신 나주에서 오는데, 반대편에서 이놈이 이제 살해하려고 이제 아주 트럭을 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차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제 노름로 몇 바퀴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뒤따라오던 아주 김대중 대통령 후보 가신다고 막 그 지지자가 두 분이 사망을 했어요. 다른 차에서. 대통령께서는 거기서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하늘이 도와서 다리가 부러지고, 그 골절상이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목 발리고 평생 불구의 몸으로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일부 민정당 친구들이나 그때 당시 공화당 친구들은 김대중 대통령 어떻게 비하했냐면, 내가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만 참 그 못된 짓거리 살해를 하려고 했던 그 당사자들이 참 입에 담기 거부감다마는 그 못된 놈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대통령님을 갖다가 병신 육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신 육가. 또 아들 장남 고인이 됐습니다만 지금 망원교에 붙여계십니다만 김홍일 선배, 김홍일 의원이 그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가진 고초를 당하고 아주 뇌에 어떤 문제들이 오고, 그래서 이제 파킨슨스 병이 오고 제대로 걸음을 못 걷고 휠체어에 의지해서 다니니까 또 거기서 어떤 몰상식한 또 보내는다나 쪼짝 사람들이 부자지간에 병신들이 있고 그런 몰상식한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적 문화고 풍토냐 과연. 참 요즘 아침부터 좀 우리가 알 건 알고 오늘 대통령님 묘소를 참배하면서 이 어른이 얼마나 많은 순환과 고초를 겪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임원 여러분들,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세 번째 죽음의 고비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80년 5월 18일 날부터 5월 27일 도청이 마지막 군인들한테, 반란군들한테 함락이 되면서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5.18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5월 17일 날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한 문익환 목사님, 제야 개훈재 선생, 또 백규환 선생, 이런 일련의 분들과 약 20명이 예비검속으로 해서 이제 보안사에 끌려가시죠. 그리고 광주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노무청장 하셨던 정동영 당시 의장께서도 17일 날 예비검속에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5월 18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 제야 인사들이 5.18이 일어난 줄 몰랐어요. 대통령께서 끌려가가지고 그 중앙정보부 그 못된 군인놈들한테 고초를 당하면서 며칠 만에 하셨냐면은, 그때 이학봉이가, 전두환이 최측근 참모장 역할을 했던 이학봉이가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강건배에 있는 대통령님을 찾아와서 전두환이 지령을 받은 거지. 거기서 김대중 선생, 우리하고 정치합시다. 대통령만 놔두고 그 어떤 것도 같이 정권 같이 하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또 같이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참모 역할들을 하는 그분들까지 같이 공동정권을 만들자고 이학봉이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5.18이 지나고 난 40일 후입니다. 그때 신문을 이학봉이가 강조 5.18 신문을 이 대통령한테 집어 던진 거예요. 거기서 대통령이 40일 만에 강조에 그 참극 비극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얼마나 통곡하러 맨날 같이 잠을 못 주무시고 참 눈물을 흘렸던 이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을 광주 5.18의 반란 내란 수계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 이제 군사정권, 군사재판에서 1심, 2심 사형으로 몰고가고, 대법원에 그때 사형 10명의 대법관들, 그 허세비들, 이 친구들이 사형 확정을 이제 비킨 거 아닙니까? 이게 80년이죠, 80년. 그러고 나서 이제 청주교도소에서 사형 이제 대기 중입니다. 그때 바로 사형 집행만 이제 하면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건데, 거기에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주 공부하시고 또 나라와 어떤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여러분들 아마 옥중서신 보시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아주 그 깨알만한 글씨로에서 이효 여사님과 또 참모들과 했었던 글들, 그러면서 그 죽음을 앞두고도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어떤 당신의 어떤 입장들을 계속 아주 밝히신 것들은 아마 세계적인 어떤 정치 지도자 가운데 이런 죽음을 앞두고도 그런 고민들하고 걱정을 하고 했던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저도 정치학도고 그런 역사를 공부를 합니다만은 그런 지도자는 없어요. 그리고 1980
1년 10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때 미국에서 노스웨스턴 비행기가 이제 들어와서 CNN, 워싱턴 포스트,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 그리고 미국 상하 의원, 그때 존 F 케네디 선생님 누굽니까? 그 상원 의원 이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한 30몇 명이 미국에서 비행기 노스웨스턴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옵니다. 물론 전두환하고 이제 그런 미국 정부, 레이건 전 정부 대화가 됐었죠. 그리고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을 미국으로 전두환하고 같이 미국 정부와 협의해서 미국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는. 거기에 이 여사와 그 다음에 아들 김홍업 둘째 차남군하고 그 다음에 막내 김홍골과 같이 해서 미국에 이제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미국으로 데려간 거죠. 그 전날 대통령께서 남기신 그 참 한맺힌 글들이 이번에 여러분들 지금 그 10일날 음악회의 어록 중에 사형 선고 받은 문익환 목사님 그때 헌병들 옆에 좌우에 포위되어 가지고 그 사진과 동시에 그 남기신 그 22일이죠 글을 남겼던 그 아마 그런 국내에 그렇게 많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거의 최초로 공개했던 것들인데 그 글을 보면 참 여러분들 목이 메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하셔가지고 거기서 다시금 마저 한국의 민주화를 외치고 또 민족의 어떤 화합을 위해서 엄청난 거기서 해외에서 또 투쟁의 역사가 또 시작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미국의 조야에 있는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 또 언론 그리고 유럽의 독일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이태리죠 그 다음에 일본 여기에 이제 각국 평화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과 아주 광범하게 이제 이 전두환 정권의 아주 부도덕성과 어떤 살인적 어떤 만행 행위를 갖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주도하면서 해외적 압박을 계속 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 국내에서는 김영삼 대통령 전 통일민주당 총재를 하셨던 그분과 그 다음에 동교동과 상도동이 연합되면서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1984년도 결성하면서 최종적으로 유리고 이 선언까지 끌어내고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해서 오늘날 현재 우리의 헌법 체계를 바꾸는 결정적 도인 역할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참 하신 거다. 그래서 이 어른이 약 5번의 그야말로 죽음의 직전에서 살아나셨던 또 한 가지 빠졌습니다만 1973년도 이 박정희가 부정한 행위로서 당선이 되고 난 후에 더 이상 자기가 대통령이 될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핵책을 하냐면은 북한하고 이제 거래를 한 거예요. 김일성하고. 김일성도 그때 영구 집권 또 자식 김정일한테 정권을 넘기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어떤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 남은 박정희가 영구 집권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소위 이 유신헌법이라는 그때 당시에 통일을 위한 헌법이라고 전 국민들을 선동하고 아주 프로파간다 했던 그 사실 저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그때 그 유신헌법의 하나의 모델이 대만으로 쫓겨난 마오쩌둥 혁명 세력에 쫓겨난 장제스가 대만의 총통 아니었습니까? 그 총통제는 죽을 때까지 종신제입니다. 그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지금도 참 그 못된 인간이 지금 제 머릿속에 참 남아있습니다. 갈봉근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갈봉근을 포함해서 이 친구들이 대만의 총통제를 연구하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학자라는 이 친구들이 가장 아주 못된 짓을 하고 그 군사정권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해외에 그 총통제를 연구해서 만들었던 게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거기에 이론적 기반으로 해서 유신헌법을 이제 1970년도 이우락이가 이제 평양을 모르게 가죠. 그때 이제 이우락이가 거짓말 치고 있어. 뭐 호주머니에다가 청산가리 지금 같으면 그 독약 그걸 넣어가지고 와서 만약에 자기는 어떻게 놓고 벗고 자결을 하겠다.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김성주, 김일성하고 만나면서 7.4 남북 공동성명, 이게 민족 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통일헌법이다. 그걸 하면서 북한은 북한대로 김일성 사회주의 헌법을 고쳐가지고 본인의 자식들까지도 대를 이어서 왕조국가를 만드는 헌법 체계를 바꿨고, 박정희는 유신헌법으로 해서 이 통일제 국민의 대의원 체육관 선거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헌법 체계를 바꿨던 겁니다. 그게 1972년도 소위 유신헌법의 이제 발효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직전에 미국하고 일본으로 회 출장받았던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미국에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초청받아서 강연하고 가실 때 그때 유신헌법이 발표가 되니까 국내에 들어오면 이 양반을 또 죽일 것 같아요. 어떤 핑계를 대 빨갱이 공산주의자를 몰아가지고, 물론 김대중 대통령의 공양 여운현 선생하고 해방 후에 그 정치를 같이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은 또 방향을 또 달리했었는데, 그런 어떤 레드 컴플렉스를 또 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 김대중 선생 오지 마시오. 일본하고 미국에 계시면 투쟁합시다. 그래 이 양반이 이제 미국하고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박정희 정권의 부도덕성과 독재 영구집권에 꾀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하도록 해체시켜야 된다. 그런 미국의, 일본의, 유럽의 어떤 언론들도 전체적으로 다 통일을 하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골치 아파 전 세계 여론이 막 김대중 대통령이 막 이렇게 박정희 부도덕성을 고발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중앙정보부장이 이우락이에요. 이우락이가 이제 박정희의 지시에 의해서 김대중 대통령 살해 기도를 하는 게 1973년도 8월 8일, 저도 그 호텔을 가봤습니다. 그러나 동경의 그릴 팔레스 호텔하고 12층에 그때 양일동 통일당 총재하고 김경희 씨라고 김대중 대통령 당내간의 국회의원 됐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이제 못되게 이제 중앙정보원으로 이제 짜가지고 12층에 특실을 두 개를 잡는 거예요. 두 개를. 거기에 그때 중앙정보부의 일본의 총책임자가 공사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아주 그 얼굴도 좀 이쁘게 잘생기고 키도 펀치랑 미국의 성킴이라는 그 한국 대사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성김이 예비야. 성김이 예비가 김 누구든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중앙정보부의 일본 총책임자이고 그때 공사였어요. 이 친구가 총지휘를 해서 종종 이 공작 살인팀들이 사람 죽이는 살인팀들이 이놈들이 7놈이 이제 갑자기 쳐들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얼굴 흑도으로 둘러싸고 이제 옆방으로 납치를 해요. 거기서 이놈들 계획이 원래는 또박살을 내서 보따리 싸가지고 시체 잘라가지고 어디다 모르게 은닉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여의치가 안 해. 그 종업원들이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놈들이 이제 대통령 얼굴 다 또또 묶어가지고 수용차에 뒤 트렁크에다 실어. 지금 거기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오사카 어디 근처에 해안가라고 그럴 거예요. 그때 중앙정보부의 공작선이 용구모입니다. 북한의 공작선은 망정봉호죠. 망정봉호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용구모는 별로 못 들었을 겁니다. 중앙정보부 공작선보다 용구모예요. 용구모에 이제 이 지하 선상 제일 아래 짐칸에다가 이제 와서 똘똘 묶어가지고 이 짐 묶어두기 똘똘 묶은 거지. 묶어가지고 배로 이제 혈액탄으로 넘어와. 그래서 수심이 깊은 데다 이제 이놈들이 추를 달립니다. 추를 달아. 한 200km가 있다. 여기다 시체가 나중에 며칠 뜨거든. 증거를 연결해서 완전히 바닷가에 수상시키려고 이놈들이 한 200km 보면 추를 쇳덩어리 오면 달아. 밧줄로 달아가지고 묻어보면 이게 알 뜰 거 아니에요?
표에 묶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때 그리그가 서울의 CIA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나중에 이제 한국 대사도 했죠. 그때 대사가 누구냐면은 하비부 대사예요.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그걸 이제 중앙정보에서 다 박정희나 입장 중정 애들 하는 거 다 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도청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정보부나 백악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이 납치되고 여러분들이 죽이고 살해하려고 또 박정희하고 이 내태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청와대가 다 도청을 했거든. 중정 CIA들이. 그리고 이제 그리기하고 미 대사가 백악관 지령 또 국무석 지령을 받고 박정희한테 두 번을 잡아요. 당신들이 지금 김대중을 살해하려는 것은 우리 미국 합정국이 다 알고 있다. 만약에 그걸 실행을 하면은 한미 간의 중대한 외교적 결정을 이 합중국은 할 수밖에 없다. 그때 당시에 43,000명이 주한미군이 주도했습니다. 빼겠다는 얘기. 빼고 니들 공산당 다 점령되든 말든 니들 알아서 해라. 니들은 더 이상 인권이 이런 된다라고는 같이 동맹국이 될 수 없다. 이걸 이제 미국에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국 정부에서 알아버리니까 박정희한테 죽이겠어요? 그래서 긴급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만에 줄 수도 있으니까 미국의 일본의 오쿠스카 공군기지에서 미국 전투기가 뜹니다. 전투기가 떠서 영구보의 좌우층에 폭격을 해요. 그러니까 영구보의 그 살인 이 공작팀들이 여러분들 깜짝 놀래가지고 완전히 들켰다 하고 이제 물론 한국에서도 이제 지령이 내렸겠지만은 그리고 울산 어디 앞바다 근처에다 여러분들이 영구보에다 김대중도 뚝뚝을 둘러씌워가지고 거기다 떨쳐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차로 동묘동 여러분 지난번에 가보셨습니다. 옆에 도로변 옆에 규탱에다가 이제 한 70-80m 정말 그랬다 떨쳐나오는 사건이 이게 1973년도 8월 8일 동묘 그린팔레스 납치 살해 미수 사건입니다. 그때 아마 미국에서 도청을 하고 뭐도 안 했으면 김대중 바닷가에 투장돼서 오늘 우리가 참 뵙지 못했을 겁니다. 자, 전 세계에 대통령을 지냈고 수상을 지냈고 20세기 21세기에 과연 그런 국가의 지도자가 누가 있냐. 아프리카부터 220개국 나라가 있습니다만 그 지도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김대중 대통령같이 그 평생에 그 고초를 겪고 그 순환을 겪고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극복하고도 정말 이 어른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살해를 하겠다 했던 사람들 다 용서를 하고 이후라기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도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포탈에서 미국 도망가려고 했어. 이만 가려고 했어. 그걸 대통령께서 나중에 바로 아시고 나서 측근을 보내 이후라기한테 내가 당신들한테 나를 살해하려고 했던 여러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또 화합하자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내가 장난말로 당신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다. 왜 나이 들어서 미국 가려고 그러냐. 대한민국 앞으로 좋은 나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도록 해라. 당신들 손톱만큼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대통령이 그 이후락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락이가 미국으로 도망가려다 이민 가려다 안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를 냈던 우리 국가 지도자가 우리 역사에 누가 있어요? 없었잖아요. 고려왕조 조선왕조 천년의 역사에서 얼마나 임금들이 잔혹하게 우리 아주 민족을 갖다 우리 백성을 갖다 잔혹하게 죽이고 살해했습니까? 김대중도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넬슨 만델라와 두 분은 제가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리 국제 지도자를 좀 연구하고 찾아봐도 김대중 대통령만한 인물은 없었다. 따라서 이런 참 어른을 우리가 숙모하고 또 재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참 임원 여러분들 또 위원 여러분들 정말 한없이 좀 존경스럽고 이 어른의 이 정신과 철학 김대중주의가 정말 우리 한국사회 민족사회 또 국제사회에 널리 퍼져서
김대중주의가 아주 전 세계 인류의 평화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시간을 우리가 하루 종일 또 시간을 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김대중주의가 지금 대각 순박사를 중심으로 한 세계 석각들이 참여하는 김대중 학술원이 있습니다. 학술원에서 김대중 사상, 철학, 이점, 주의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정립을 시키고 있어요. 뭐 저도 강력하게 재작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의한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 이루어졌고, 중국은 이제 마오를 중심으로 농민혁명 속에서 또 마오이즘, 마오쩌둥주의가 나왔고, 또 북한은 이제 약간은 좀 거짓말과 사기가 좀 많습니다만은 김일성주의가 나왔고, 또 소위 체코슬로바키아 비동맹의 한 수장 역할을 했던 티토 대통령의 티토이즘 그때 공산 세력과 자유경 세력에 부딪히면서 중간에 소위 세력들, 그때 이집트 사다트나 누구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물론 김일성도 거기에 지도자였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티토 대통령, 티토이즘. 그분이 살아계실 때 체코슬로바키아 평화가 없었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는 이제 갈등들이 폭발하고 엄청난 민족 간의 학살전이 벌어졌습니다만, 그런 이제 국가를 끌었던, 또 국제사회에서 혁명을 했고 나라를 변혁시켰던 지도자들의 하나의 이즘들, 주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마오쩌둥주의나 김일성주의나 티토이즘 못지않게 김대중주의를 학문화시켜서, 학술화시켜서 전 세계의 정치학도들이 그걸 공부하고 대학원생들의 박사 과정 가는 사람들이 김대중주의를 학문화시켜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올해 금년에 우리가 광주연남에서 제가 중심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뭐 미리 좀 공개하기는 그럽니다만은 유력한 대학에 제가 총장하고 지도부를 금년 봄 중에 조선대학교에서 김대중 연구소를 만든 걸로 총장하고 학교 지도부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최소한 10여 명 이상 전문 연구원들을 투입하고, 또 이 연구원들이 전방위적으로 김대중주의를 학문화시켜가지고 끌어내는 역할들, 그러니까 김대중 학술원과 공동으로 그 작업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상당 부분 시간이 좀 걸릴 건데, 문제는 우리가 알 것 합시다. 연세대학교에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애정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워낙 독서광이라 15,000권의 이런 당신의 장사를 전부 다 연세대학교 기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가셨듯이 동교동 바로 사저 옆에 건물이, 그때 아태 평화센터였죠, 그 건물을. 그러니까 돈이 한 40m, 한 50m 그 부채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걸 해결을 못 해, 참 아픈 일인데, 연대에다 기증을 해버린 거예요. 연세대학교 사단에다가. 돈 40m, 50억이 없어가지고 그걸 기증을 해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그동안에 덕보고 장관하고 허가했던, 좀 빠르고 얘기합시다만, 여기 뭐 그 좋아하는 사람, 박지원이 같은 사람, 대접을 누르고 자기들 뭐 개인적으로도 만나보다 예수에 다 버리고 그 돈 몇십억 못 그래가 그걸 갖다 빚을 못 갚아요. 삐뚤으면은 아주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있으면 어쩌을 것이라고 그딴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그거 하나 유지도 못한 친구들이 지금 무슨 김대중 대통령 합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위원님보다 정신적 세계는 그 친구들은 아주 저급한 친구들이에요. 그걸 전부 다 연대에다 다 넣은 거예요. 딱 몸 돌리고 눈만 깜빡거리고 나중에 삐뚤으면 김대중 대통령 팔고 말이에요. 상식머리 없는 사람들이 참 대통령 좀 어떻게 안타까우신데, 진정한 참모는 정말 아주 죽음과 같이 무덤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노갑 고모님 참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보시보세요. 그 어른은 평생을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무덤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노갑 고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비난적 어떤 뭐 여론도 있습니다. 제가 지켜본 권노갑 고문은
진정한 아주 김대중 대통령의 정말 분신 중에 분신이다. 지금도 95세 돼가지고 오늘 목이 매져 전화를 못 하시고 저거 이제 문자로 비서가 그 간접대화만 하고 계신데 어제 식전 하실 때도 오시려다 못 오시고 대화도 못 하고 말씀드렸듯이 그렇다 연대 다시 도서관으로 들어오자면 15,000권의 장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 비밀 아주 젊으셨을 때부터 70, 80, 90 비밀 문건들 자료들이 컨테이너 분량으로 두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게 공개되면 어마어마한 어떤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놈들이 좀 아침부터 여기 나옵니다만은 컨테이너에 열어서 가끔 하나씩 주소내가지고 이제 언론에다 슬쩍 김대중 대통령 뭐 말씀이었다 옛날에 뭐 자료였다 그거 하나 슬쩍 이제 공개해. 그게 지금 연대로 넘어간 지가 벌써 지금 10몇 년 됩니다만은 연구도 안 해. 그 연대에서 그거까지 이용만 해. 이게 뭐 하는 거냐. 건물 절차 다 넘겨버렸지. 김대중 장서 15,000권 넘겨버렸지. 비밀 문건 2컨테이너 다 넘겨버렸지. 거기에는 아주 엄청난 자료가 있어요. 그걸 제가 지난번에 서울 올라가서 자 연대 다 내놔라. 너희들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무슨 짓 했냐 말이에요. 그걸 내가 권노갑 이사장님하고 문희상 회장, 임채된 국회의장, 김원기 부장 그 욕을 했어. 말이야. 그거 다 내놔라 말이야. 조선대학교에서 연구소 차려가지고 전문 연구소 교수들 3개로 한 10여 명 투입하고 학술론하고 같이 공동을 해서 또 국제 석학들이 다 거기에 전부 다 관여를 할 건데 다 내놔. 그러니까 또 연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낄 거예요. 15억을 국회에서 김대중 교단 만들어주면 지들이 연구할 돈. 김대중 교단이 무슨 거짓입니까? 천하에 나쁘다. 물론 이제 한양대학교 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에서 김대중 자기들이 하나의 그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뭐 해서 뭘 하겠다고. 근데 이 친구들 진정성이 없어. 완전히 장사한 놈들이야. 대학에 그걸 브랜드를 하나 좀 높여보려고 김대중 이름 팔면서. 그래서 내가 조선대학교 뭐 총장을 보라면서 지도부 친구들한테 장사하려고 학교 이미지 제고하려고 말이야. 진정으로 김대중 연구를 해서 김대중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이집을 만들어서 학문화시켜서 전 세계의 정착도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당신들이 한번 하도록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 건다 하겠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 중앙 지도부에다 보고가 돼서 아마 금년 상반기에 우리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김대중 대통령 고향인 조선대학교 역할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광주단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이런 대통령님의 숙모 사업이 우리 후손들한테 자식들한테 정말 참 전이 되면서 제2의 제3의 김대중이라는 그 거대한 어떤 인물들이 혼합해서 다시 또 나와야지.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그 참 대통령님을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참배도 하고 또 백주년 KTX에서 그 행사에 참여하는 걸로 합시다. 요즘 뭐 4월달에 총선에 즈음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전남에 제가 여러분한테 보고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광전남에 행정단위별로 시공보다는 행정단위 지회장들 또 지회장은 또 중앙재단에 전하는 최소 30명 이상 10,000원 이상 뭐 회원을 확보한 사람들은 이제 지회장으로 전하는데 그 전 단계로 중앙재단에서 이제 이사회를 통과해서 시군구 지방조직에 대한 규정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추진위원회 위원장 거의 지금 지회장이 광주는 이제 우리 북부의 문상필 지회장 그리고 또 서부의 김명진 지회장 뭐 몇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추진위원장이에요. 추진위원장이 속히 그 지회장으로 전환시켜서 그 도전을 갖고 만드는 거. 30명이라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습니다. 저도
시당위원장하고 못 올 때 심지어 참 나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선거법 위반이고 그때도 위반입니다만은 제가 그때 당시 제3위로에서 아마 그때 지금은 권리당원이라고 그런가요? 뭐? 그러죠. 그때는 아마 진성당원이라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12,000명까지 만들었어요. 제3위로 전부 다 데려간 거야.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다 교도소나 일이지만은 의지만 있으면은 본인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또 주변의 친구들이나 친척들한테 한 1, 2만원 내고 말이야 김정일이나 후원에 좀 가입 좀 해라. 안 할 사람 누가 있냔 말이지. 지금 여러분들 아까 지회장들 빼놓고 김 차장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왔어? 진도? 완도? 진도 완도 두 추진위원장에는 아까 지회장 빼놓고 담양까지 세 군데 빼놓고 단 한 명도 지금 안 났어. 그리고 선거 나간다고 양함을 김대중 여당 무슨 지회장 추진위원장이라고 프랜카드 걸어놓고 양함을 신년 하나씩도 안 해요. 자, 오늘도 누가 옵니까 여러분? 이 차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정치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또 용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김 차장한테 이 문제는 내가 단독적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중앙재단의 시군구 관리규정에서 다 해촉시키겠다. 그리고 11일날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 아니 이모님들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저 뒤에 김종인 교장선생님 타고 계십니다만은 엄청나게 바쁘고 그 사모님이 지금 아주 그야말로 휠체어에 의지해서 24시간 간병을 해야 돼요. 김종인 교장선생님 아주 맨날 며칠 아주 수천 명한테 막 전화하고 문자 날리고 11일날 김대중 대통령 아주 탄생 100주년 기념무 앞에 좀 오시도록 해라고 막 저하고 주변 사람들 교차다니는 사람들 저한테 다 얘기가 들어와요.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회장님들 위원님들 저한테 다 그러면 누가 막 그렇게 요청을 하다 다 저한테 들어와요. 추진위원장 이 친구들 단 한 명 저한테 그런 내용이 들어온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 숙모한다고 참 하는지 제 양심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11일날 음악회 끝나고 난 뒤에 지금 평가를 할 겁니다. 평가해서 추진위원장을 전면 해촉시키고 선거관리에다 통보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금 정말 진정성 있는 정말 김대중 대통령을 숙모하는 자기 정신적 자세가 성립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로 단 몇 명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 허수적인 김대중 대통령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한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20분 이 공간으로 이동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20명이 다 혁명하고 정말 사회 변혁 이루고 김대중 대통령 완전히 확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뭐 수많은 사람이 있는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혁명이란 거 뭡니까? 볼셰비크 혁명, 또 중국 마오로 중심 사회주의 혁명. 이 혁명은 소수의 사람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1922년도 상해 소주에서 23명이 마오로 중심으로 해서 공산당을 결성했다고 해요. 중국의 거대한 대륙을 갖다 지금 천하통일하고 미국하고 빅투라는 아주 그 거대한 국가 세계 지배국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신 우리 의원님 또 이모님들 20분이면요 우리 광전남 시도민과 더불어서 수백만 부지기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사실 1월부터 뭐 창립대 발기인제 또 그다음에 또 여러 각종 행사들 뭐 윤공이 그야말로 양심의 가장 한국사의 상징인 대주교님 모시는 일 저런 일 우리가 일 많이 해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시도민들이 꺼져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 부활들이 제가 감질이가 돼요. 광전남에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그렇게 해주시면 작년 안에 금년 그러니까 탄생 100주년 이
2024년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완전히 부활되는 그런 한 해로 정말 아주 사력을 다해서 하면은 저는 금년을 정말 성공적으로 끌고 나가는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김대중주의가 확장되고 정착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금년 아주 한 해 정말 김대중 선생이 대한민국 사회와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큰 어른으로서 정말 우리가 잊혀졌던 부분을 끌어내서 참 세계적인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게 우리의 가치죠. 그 우리의 또 의무고. 자,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 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작은 강연을 해주셨죠. 우리 최경주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가운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제 이른 아침이니까 좀 약간 휴식을 취하고요. 아마 잠도 못 주무시고 막 그러신 것 같아요. 좀 주무셨다가 중간에 또 대별 소개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예.